안녕하세요. 기지재단 이유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오늘 만나볼 작가는 가구를 만드는 곽철한 작가입니다. 곽 작가의 가구는 일반적인 가구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육각형 박스 형태가 아니라요. 자유로운 곡선들이 어우러져서 가구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작가는 최근에 이루어졌던 개인전에서 바닥에 두는 형태의 가구가 아니라 벽에다 거는 형태의 가구, 오브젝트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곽 작가가 되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철한 작가라고 하고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가구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형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가구가 전공이긴 하지만 가구에 국한돼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지만은 않은 작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기보다는 사실 가구의 매력을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구나 이런 아트 퍼니처 이런 쪽에 이제 영향력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항상 하고 싶었고,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미적 감각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미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던 시기에는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미래 가치가 되게 높을 거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던 때고, 디자인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너무 정형화되거나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제 미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좀 좋다고 생각하는 전공이 이쪽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됐죠. 사실 스승님의 영향도 굉장히 컸는데, 우리나라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한 동경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학업에 충실하지 않아서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업 활동에 큰 흥미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누구나 그렇지만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북해도에서 지역 목가구 산업과 지역의 산림 자원을 이제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아사히카와 국제가구 공모전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 입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국제가구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 분야를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이후에도 2005년, 2006년 그 사이쯤인데 외부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 2년간 한 7번의 국내외 공모전을 수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이제 저를 확인하고 사회 속에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정체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거의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과 오랜 기간 상의를 했었던 것이고, 교수님들의 노고가 더 많이 녹아져 있었다는 걸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혈기에 있었던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확신에 이제 빠지게 되었었던 거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그때가 1회가 열렸어요. 2007년이었을 거예요. 디자인 붐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웹진인데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취재하러 왔었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줬었고, 굉장히 좋은 코멘트들이 달리고, 이메일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외국에서 이제 주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카니에 웨스트의 블로그에 자기의 위시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자기 작업의 조형적 결과물뿐만 아니라 작업의 방법조차도 자기의 성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이 작업의 작업 방식이 여러 작업 방식 중에 저한테 가장 잘 맞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작업하는 애는 사실 좀 편안하고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어요. 3D로 제가 만들고 싶은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거를 전개해서 도면을 추출한 다음에 업체에 이 도면을 보내주면 도면하고 똑같이 나무를 커팅해줘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붙이듯이 이제 나무의 엣지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3D로 만들었었던 가상의 형태가 실제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저의 지난날의 삶의 여러 여정의 일부분들이 다 결합된 거죠. 그 특수 영상 공부한다고 3D를 만졌었던 이제 재미없게 다녔었던 학교에서의 배웠었던 목공 기술과 취미로 하고 있었던 그런 입체를 종이로 만드는 활동, 학생이 들고 온 잘 휘는 합판을 처음 본 순간에 일부 조각들이 이제 탁 맞아서 이 소재로 정말 짧은 순간에 직관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겠다부터 만들어진 결과물까지 한 번에 다 전부 다 연상이 됐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트렌드랄까? 뭔가 동시대 정신하고는 약간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서 좀 많이 망설이긴 했었죠.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딱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에 한 반줄 정도 되는 길이의 것을 만들어 보고 이거 되겠다 싶었다. 여러 전문적 영역 속에 아주 기초적인 역량들을 섞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이 좀 있고 앉을 수 있고 좀 크기가 크다 뿐이지 공작에 가까워요. 예, 저는 공작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앉았을 때 뭔가를 버티도록 하는 기술이나 소재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유리섬유하고 에폭시를 발라서 서로의 강도를 보완을 한 거죠. 디자인을 공부했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하는 태생적인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한계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워야 하고 편해야 하잖아요. 예. 그럼 두 개를 조율해야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최상의 접점에서 만나도록 설계를 계속 변경하는 것이 저에게는 사실 가장 오랫동안 매달리게 되는 부분이고, 디자인할 때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만 만들고 나서도 실제로 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13개 정도 만드는 과정 동안 첫 번째 만들었었던 것과 세부적인 형태나 각도나 도면은 그러니까 치수는 다 달라졌어요. 더 앉았을 때 편안함, 만들었을 때의 효율성, 봤을 때의 심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보완돼서 높아지는 거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에디션을 만들 때마다 당연히 작가로서는 욕심이 나잖아요. 저번 게 뭐가 부족했는데 이번 건 조금 보완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첫 번째 버전하고 지금 버전하고는 그냥 같이 놓고 보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태생적으로 예술가가 되기에는 적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적인 합의나 관념이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이에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어떨 때는 때로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했었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남들의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인정 이런 것들을 항상 갈구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작업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 사실 예술가로서는 좀 좋지 않은 자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건 굉장히 근대적 개념이잖아요. 근대 이전의 제조 방식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탄생됐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따진다면 인류 역사나 욕망이라든지 표현 욕구 같은 것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정해진 사회적 정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런 부분에 너무 얽매여 있거나 남들이 나를 디자이너라고 보는가 아티스트라고 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작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을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일종의 단서들은 한 지점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밖에서 계속 들어왔고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자기 검열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씩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환경을 자기가 만들어가게 되고, 과거의 가치관 속에서 깨어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를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금씩 더 곽철안이 되어가는 거죠. 지금은 저한테는 이렇게 벽에 붙은 아무 기능 없는 오브젝트가 큰 발걸음이었고, 막상 해보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괜찮게 보고 있고, 저는 여기서 또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 단계는 더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역을 이제 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패션에 보면 오뚜꾸띠리와 프레타 포르테가 있잖아요. 그 둘을 잘 나눠서 운영해야겠다.
오뜨끄띠르에서 사람들이 저 옷을 입고 어떻게 길거리에 나가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작품 활동의 일종의 나의 훈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어떤 포인트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 나는 다른 디자이너들과 이런 부분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뜨끄띠르라고 한다면 또 프레타포르테에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 어포더블한 가격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전시가 말 그대로 쇼케이스고 오뜨끄띠르잖아요. 제가 보여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제 다음 방향에 대해서 한 반발짝 정도 보여드리는 이 정도의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전시를 기획했고 길게 보자면 저는 디자인과 아무 기능이 없는 예술성을 전부 다 망라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한국의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예 교육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방법론은 있는데 목적 의식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가구 디자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탐구 정신 이런 것들은 없이 사례 조사를 하고 그것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 제가 하필 유학을 간 곳이 네덜란드였고 데스틸처럼 워낙에 근본에 대한 탐구 의식이 강하고 그런 곳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그 지향점이 뭐냐면 컨셉추얼 디자인 인 컨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건 맞지만 목적 의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유학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군대랑 비교할 정도인데 선생님 중에 저의 지도 교수는 이론가였어요. 학과장은 디자인 그룹을 만든 활동가였죠. 그 사람 둘이 접근하는 방식은 완전 달라요. 문제 제기를 잘 못하다 보면 루이스라고 하는 이론가는 저한테 콱 네가 잘하는 건 작업이니까 무조건 그럼 먼저 워크샵을 가. 그럼 문제의식이 떠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실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하이스바커는 그걸 보면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지적을 했었어요. 둘은 상대적이면서 항상 같이 있어야 하고 그 두 개가 떨어져서 각각의 완성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쳐져야만 항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좀 배우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것이 나머지 결여의 포인트를 메꿔줄 수 있겠다. 저는 워크샵에서 작업을 하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으면 문제의식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이 결국 문제 제기를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다른 걸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라든지 목적의식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작업을 시작해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일종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업실이 일 없어도 가고 선반 하나라도 만들고 있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이것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가설을 세우면 선반으로 증명을 하게 되겠죠. 제가 사용해보거나 남들에게 이거 필요한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참 거짓이 나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작업 방식이 이제 저에게 유의미해지거나 무의미해지거나 둘 중에 결론이 나는 것이죠. 마감의 광도를 찾기 위해 도료 실험에만 100만 원을 넘게 쓴 것 같아요. 오칠은 기본적으로 9겹을 입힌다고 하잖아. 레이어가 굳을 때 수분을 항상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온도를 항상 36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 하니까 굉장한 노력의 산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과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조금씩 구분이 생기잖아요. 저는 머릿속이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매 순간 그런 것만 생각해요. 제품 같은 것도 혼자 막 만들어보고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전을 오픈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작업이 거의 머릿속에 다 나와서 지금 재료를 다 거의 주문을 해놨어요. 좋은 자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돈이 너무 많이 다음 행보는 개념적으로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것의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창한데 예술이라고 너무 광범위한 그런 전체의 분야를 얘기하는 게 곽철한의 예술과 곽철한의 디자인인 것이죠. 저는 그냥 곽철한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 안의 표현 욕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능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그동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과정을 지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가 어떤 영향력으로 결과로 귀결되는지에 대한 감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다른 작가들 거 막 보고 비교하고
저는 매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다른 작가들의 인스타를 보거나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뭘 하고 있나요 요즘에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웹진 보고 있다가 40 넘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작가들의 사회적인 인정이라든지 평판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이 나보다 얼마나 더 앞서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나 뭐 조급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약화가 되더라고요. 예. 요거 오픈할 때 스승님이 오셨는데 또 최병훈 교수님이라고 이 분야의 선구자셔가지고 그분은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와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작업할 때 단계를 마치고 나면 그분의 피드백을 상상해요. 옆에 있는 것 같이 항상 느끼고 그분은 보면서 뭐라고 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느낀 게 그분을 이제 상상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좀 나랑 대화해야겠다. 내 스스로. 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분이 저한테 의미가 없어졌다기보다 그 전에는 학생 제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작가로서 영향력을 가져야겠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가끔 뵈면은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나를 밟고 이겨달라고 막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를 학생으로 키운 게 아니라 경쟁자로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이상적이고 뭐든지 가능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물질로 만드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현대 공예 작가들 중에 실패를 컨트롤하는 데 능숙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마저도 계획에 포함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작업들을 보면 부럽죠. 그들을 닮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어느 순간 안 거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따로 있구나. 저는 계획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먼 미래까지는 제가 잘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의 다음 단계는 제 안에 관념을 부시는 일이죠. 제가 받았었던 교육과 그 필드 안에서 당연하게 여겨졌었던 공예라면 기술적 완성도와 기법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탈피해보는 것. 이 전시를 기점으로 곽철안의 작품 세계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복선과 암시로 저런 월 오브젝트가 있었던 것이고 또 역으로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저 월 오브젝트를 했더니 다음 단계가 더 명확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 작가가 영어로 author잖아요. 사전에 검색해보면 무언가에게 존재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제가 존재를 부여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온전한 작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미적이든 아니면 의미론적이든 아니면 기능적이든 간에 의미가 충분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작업의 방식이 전통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 누구도 잘 따라할 수 없는 조형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 목공의 전문성을 온전히 파고들었다면 절대 가지지 못할 것이었고 이 작업 방식이 창조된 과정은 많은 경험 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들이 불꽃을 일으켜서 생긴 순간이거든요. 무형에서 유형의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 말은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너무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진로를 설정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조금 더 넓은 추상적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신경을 써보시면 많은 사안을 다루고 많은 활동을 대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불꽃 같은 순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삶의 작은 단서들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작가의 그 경험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맘대로 되는 듯 하다가도 또 맘대로 되지 않고 절망과 희망, 그 사이 어딘가 우리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오늘을 살다 보면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오겠죠.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그리고 곽 작가의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